조용히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눌렀다는 건 마음이 어딘가에서 계속 걸리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아주 큰 사건이 있던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쉬지 않고 무언가가 계속 머릿속에서 굴러가고 밤이 되면 하루가 끝났는데도 나는 오늘 뭘 한 걸까라는 생각이 남는 상태에 사람들과 어울려도 웃고 떠들어도 집에 돌아오면 허무함이 남고 그 허무함을 억지로 덮기 위해 또 뭔가를 틀어놓거나 스크롤을 내리다가 결국 더 피곤해지는 상태. 당신도 이런 날을 경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보통 내가 약해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마음이 약해서, 내가 멘탈이 약해서, 내가 성격이 예민해서,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정신 차려야지. 다들 이렇게 사는데 나만 왜 이래. 내가 더 노력해야지.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만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더 고립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결국 원인은 너다라고 결론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화엄경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다른 말을 합니다. 원인은 너 하나가 아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위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세계를 바라보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선언입니다. 화엄경이 보는 세계는 나라는 한 점이 홀로 떠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마치 거대한 그물처럼 얽혀 있고 그 그물의 한 매듭이 흔들리면 다른 매듭들도 같이 떨립니다. 당신의 지침, 당신의 불안, 당신의 고독은 그물 한 점의 문제가 아니라 그물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이렇게 하세요라는 처방을 먼저 꺼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처방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운동해라, 루틴 만들어라, 독서해라, 명상해라, 관계를 정리해라, 목표를 세워라. 처방은 많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다 무엇을 보고 있는가가 먼저인데 우리는 그 순서를 자꾸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르게 가보겠습니다. 삶을 고치려 하기 전에 삶을 보는 눈을 바꾸는 쪽으로요. 화엄경이 말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은 이것입니다. 그 연결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곧 너의 고통을 결정한다. 지금부터 우리는 화엄경의 눈으로 내 삶의 피로가 어디서 왔는지, 관계가 왜 반복적으로 아픈지, 작은 선택이 왜 인생을 바꾸는지, 선한 마음이 왜 늦게 돌아오는지, 그리고 나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냐는 질문이 왜 틀렸는지 차분하게 한 장씩 펼쳐보려 합니다. 오늘 영상은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게 당신 마음속에서 오래 남는 문장을 남기려 합니다. 어쩌면 영상이 끝난 뒤에도 당신은 한동안 그 문장을 되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변화입니다. 소란한 변화가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변화. 그럼 이제 첫 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치면 가장 먼저 의지를 의심합니다. 내가 끈기가 없어서 그래. 나는 왜 이렇게 오래 못 버티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이 질문은 겉보기엔 자기 성찰 같지만 마음을 깊게 파고들면 결국 자기 비난이 됩니다. 자기 비난은 잠깐의 각성은 만들 수 있어도 오래가면 반드시 마음을 마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비난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연료가 아니라 에너지를 갉아먹는 산이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은 지침을 개인의 결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화엄경이 보는 세계에서 한 사람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관계 속에 던져지고 언어 속에서 생각을 만들고 시대의 공기 속에서 욕망을 배우고 사회가 정해놓은 속도 속에서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내가만 들여다봅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더 해야 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무게를 나에게만 얹어놓고 그 무게를 못 버틴 자신을 탓하는 구조. 이것이 현대인이 쉽게 소진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화엄경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영기입니다. 영기란 모든 것이 서로 의지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원인만으로 생겨나는 것은 없고 하나의 결과만으로 끝나는 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피로도 그렇습니다. 그 피로는 단순히 잠을 못 자서만 생긴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잠을 못 자게 만드는 불안이 있고, 불안을 만드는 비교가 있고, 비교를 만드는 사회의 기준이 있고, 기준을 유지시키는 경쟁의 구조가 있고, 경쟁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고, 그 문화 속에서 자란 당신의 습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얽혀서 피로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지쳤을 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내가 약해서 지친 게 아니라 이 구조가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 이 말은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을 정확히 나누는 말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몫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몫을 구분하는 말입니다. 구분이 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면 비로소 움직일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종종 힘이 없어서 못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너무 무거워서 못 움직입니다. 화엄경은 또 이런 관점을 줍니다.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단지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분열되어 있어서입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기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삶을 떠올리고 일을 하면서도 나의 가치가 흔들리고 휴식을 하면서도 불안이 쉬지 못하게 합니다. 이 분열이 지속되면 우리는 더 빨리 지칩니다. 화엄경의 세계관에서 분열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을 잘못 이해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지로 경험하지 못하고 압박으로 경험할 때 마음은 분열됩니다. 나는 연결되어 있으니 안전하다가 아니라 나는 연결되어 있으니 더 증명해야 한다로 살아갈 때 말이죠. 그래서 첫 장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당신이 지친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친 것은 혼자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해왔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은 더 버텨라가 아니라 더 정확히 보라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보기 시작하면 삶은 이상하게도 조금 덜 무겁습니다. 무게가 줄면 길은 다시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성적이라서 그래. 나는 원래 사람을 잘 못 사귀어. 나는 어딜 가나 겉도는 것 같아. 그러나 외로움이 항상 성격에서만 오지는 않습니다. 성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어떤 시기에는 외로움이 폭발하듯 커지고 또 어떤 시기에는 혼자 있어도 편안할 때가 있죠. 그 말은 외로움이 단순히 사람의 수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화엄경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서로 스며드는 세계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며들미 반드시 따뜻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스며든다는 건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뜻이고 영향은 때로는 지지이지만 때로는 간섭이며 때로는 피로입니다. 현대 사회는 연결이 아주 쉬운 사회입니다. 연락은 빠르고 반응은 즉각적이고 비교는 실시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더 외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결이 친밀이 아니라 노출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나누는 연결이 아니라 모습을 보여주는 연결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내 진짜 마음을 보여주기보다 잘 살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지키기 위해 다시 힘을 쓰고 힘을 쓰느라 지치고 지치면 더 고립됩니다. 화엄경의 관점에서 외로움은 연결의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연결의 과잉 속에서 길을 잃은 상태에 가깝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이 나를 지탱해주지 못하고 나를 흔들 때 사람은 더욱 고립감을 느낍니다. 이 고립감은 단지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사라져서 생깁니다. 머물 자리란 무엇일까요? 평가받지 않는 자리,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말을 하지 않아도 이해받을 수 있다는 감각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부족하면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외롭습니다. 화엄경은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 관계를 늘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연결을 다시 정의하라고 말합니다. 연결은 숫자가 아니라 결의 문제입니다. 연결이 나를 증명하기 위한 줄이 되면 줄이 많을수록 숨이 막힙니다. 그러나 연결이 나를 지탱해주는 그물이 되면 그물은 안전망이 됩니다. 화엄경이 말하는 상직상입의 세계는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기대는 것을 약함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대는 능력이 곧 생존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연기라면 기대는 것은 자연입니다. 그렇다면 외로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화엄경은 아주 차분하게 말합니다. 외로움을 없애려고 서두르지 말라. 외로움은 종종 내 삶의 속도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 내가 너무 오래 보여주기만 하며 살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적으로 만들면 마음은 더 싸웁니다. 외로움을 신호로 보면 마음은 조금 쉬기 시작합니다. 이 장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외로움은 성격이 아니라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에서 옵니다. 연결을 압박으로 해석하면 외로움은 커지고 연결을 지지로 해석하면 외로움은 줄어듭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관계가 왜 반복적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만 바뀌었는데 똑같은 장면이 반복된다는 느낌. 직장이 바뀌어도 비슷한 상사가 나타나고 연인이 바뀌어도 비슷한 갈등이 생기고 친구가 달라져도 비슷한 상처를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내 팔자가 그렇지. 사람들이 다 그래. 세상이 원래 이래. 그런데 화엄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 반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엄경은 관계를 우연한 만남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운명처럼 규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관계가 드러내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관계는 내 마음의 습관을 드러냅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참는지, 어떤 방식으로 화를 누르는지, 어떤 방식으로 인정받으려 하는지. 관계는 내 마음을 거울처럼 비춥니다. 그래서 관계가 아플 때는 단지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쁘든 좋든 그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의 패턴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유독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웃고 넘기지만 마음속에서 오래 끓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은 무시라는 단추를 눌러서 내 안에 오래된 상처를 작동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는 지금의 관계에서만 생긴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인정받기 위해 애썼던 기억, 비교 속에서 자란 습관, 사랑을 조건으로 배웠던 경험이 지금의 관계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대에게 과하게 반응하거나 반대로 과하게 참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관계를 더 왜곡합니다. 화엄경이 말하는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관계의 갈등은 단일 원인이 아닙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만이 원인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습관도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또 과거의 환경과 경험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니 관계가 반복적으로 아프다면
우리는 왜 저 사람은 저래만 묻지 말고 왜 내 마음은 이 장면에서 항상 같은 방식으로 무너질까를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은 상대를 비난하는 질문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해는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하나 풀어야 합니다. 관계를 거울이라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상대가 잘못해도 내 탓이야? 아닙니다. 폭력과 학대, 명백한 무례는 분명 상대의 책임입니다. 화엄경은 책임을 흐리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끌려가며 반복하는 패턴을 보라고 말할 뿐입니다. 상대의 책임은 상대의 책임이고 내 마음의 습관은 내 과제입니다.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관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관계를 보며 나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선택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자동 반응뿐이었습니다. 참거나 터뜨리거나 붙잡거나 도망가거나. 그런데 패턴을 이해하면 잠깐 멈추는 힘이 생깁니다. 아, 내가 지금 익숙한 방식으로 반응하려고 하는구나. 그 멈춤이 바로 수행입니다. 화엄경에서 수행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동 반응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장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관계에 반복되는 아픔은 내 마음에 반복되는 습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습관을 보기 시작하면 관계는 나를 무너뜨리는 장소가 아니라 나를 깨우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인생을 바꾸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바꾸고 싶을 때 대개 큰 사건을 기다립니다. 퇴사, 이직, 이사, 새로운 시작, 큰 결심, 큰 목표. 물론 때로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화엄경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큰 변화 이전에 너의 매일은 어떤가? 왜냐하면 인생은 큰 사건으로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방향을 갖습니다. 화엄경을 상징하는 비유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인드라망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그물, 그 그물의 매듭마다 달린 보석, 그리고 그 보석 하나에 비치는 다른 모든 보석의 모습. 이 비유는 단순히 아름다운 상상력이 아닙니다. 삶의 구조를 말합니다. 내가 움직이면 세상이 움직이고, 내가 흐트러지면 세상이 흔들리고, 내가 맑아지면 세상이 맑아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말은 멋진데 현실은 안 그래. 내가 맑아진다고 세상이 맑아져? 화엄경은 그 질문을 결과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구조로 설명합니다. 세상은 내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통해 경험되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열고 비교를 시작하면 그날의 세계는 비교의 색으로 물듭니다. 사람들의 말이 날카롭게 들리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내가 하는 일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같은 아침에 잠깐이라도 숨을 고르고 내 마음을 한번 바라본다면 그날의 세계는 조금 덜 날카롭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덜 무너지고 똑같은 말도 덜 상처가 됩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을 경험하는 그물의 매듭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인드라망의 뜻입니다. 화엄경은 인생을 바꾸는 힘을 거대한 영웅적 결심에서 찾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 찾습니다. 말을 한마디 덜 날카롭게 하는 선택, 상대의 말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한 호흡 멈추는 선택, 나를 비난하는 생각을 그대로 믿지 않는 선택,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선택. 이 사소한 선택들이 쌓이면 인생은 어느 순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를 보고 변화하려 합니다. 살이 빠져야 운동하고
성공해야 자신감이 생기고 상대가 달라져야 내가 평온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엄경은 순서를 바꿉니다. 먼저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야 결과가 바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방향은 거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 선택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성격이 되고, 성격이 흐르면 인생이 됩니다. 이 장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선택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들고, 내일의 내가 다음 달의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가 다음 해의 세계를 만듭니다. 화엄경은 그 과정을 거대한 그물의 떨림으로 설명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다루겠습니다. 착하게 살면 왜 손해보는 것 같을까? 선한 마음은 왜 늦게 돌아올까? 살다 보면 마음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배려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시였고, 내가 양보했는데 당연한 취급을 받았고, 내가 참았는데 상대는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더 손해를 보는 느낌.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결국 약은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닌가? 착하게 살면 호구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화엄경은 이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냉정한 사실을 말합니다. 인간은 즉각적이지 않다. 우리는 즉시 보상받는 구조에 익숙해졌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반응이 오고, 메시지를 보내면 답이 오고, 노력하면 점수가 나오고, 일하면 월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도 비슷하길 기대합니다. 내가 선하게 행동하면 바로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참으면 관계가 바로 좋아지고, 내가 진심을 보이면 상대도 바로 진심을 보일 거라고요.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버튼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삶의 인과는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은 종종 늦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늦게 돌아온다는 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화엄경의 관점에서 선한 마음은 바깥의 보상보다 먼저 나의 세계를 바꿉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쓰느냐는, 내가 어떤 사람과 연결되는지, 내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반복하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선한 마음은 당장 돈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마음은 내가 들어갈 세계의 결을 정합니다. 결국 우리는 같은 사건 속에서도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군가는 같은 상황에서 더 거칠어지고, 누군가는 같은 상황에서 더 맑아집니다. 그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서 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화엄경이 말하는 선함은 당하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선한 마음은 나를 버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정확히 존중하면서 타인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도 마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복수심으로 거절하면 관계는 계속 독이 남고, 자기 보호의 맑은 마음으로 거절하면 관계는 정리가 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마음의 방향에 따라 내 세계의 결이 달라지는 겁니다. 선한 마음이 늦게 돌아오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선한 마음이 상대보다 먼저 나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선한 마음을 계속 쓰다 보면 내가 덜 반응하고 덜 휘둘리고 덜 부서집니다.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쌓이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도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흔들리는 사람을 더 흔들고 단단한 사람 앞에서는 조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단함은 거친 방어가 아니라 맑은 중심에서 나옵니다. 화엄경의 수행은 바로 그 중심을 만드는 수행입니다. 이 장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선한 마음은 늦게 옵니다. 하지만 늦게 오는 대신 깊게 남습니다. 빠른 보상은 빠르게 사라지지만 깊은 인과는 오래 지속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빠른 보상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화엄경은 깊은 인과의 시간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결국 당신을 더 맑고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엔딩으로 가겠습니다. 나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냐는 질문에 대한 화엄경의 대답으로 전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엔딩 당신이 바뀌면 세계는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2000자 이상. 우리는 결국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냐? 현실은 거대하고 문제는 많고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변화를 과소평가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잡아도 회사는 그대로야. 내가 명상해도 현실은 똑같아. 내가 착해져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 이 말들은 사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화엄경의 세계관에서는 이 말이 반쪽짜리입니다. 왜냐하면 화엄경에서 세계는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회사, 같은 인간관계, 같은 사건 속에서도 내 마음이 바뀌면 세계의 질감이 달라집니다. 물론 사건 자체는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나를 꺾는 힘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같은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졌는데 이제는 같은 말 한마디가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표정 하나에 마음이 흔들렸는데 이제는 그 표정을 보면서도 내 중심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삶을 완전히 바꾸는 변화입니다. 화엄경은 상직상입을 말합니다. 내가 세계 안에 있고 세계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달라지면 세계가 전부 달라지지 않더라도 세계의 일부는 분명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일부가 쌓이면 나의 관계가 달라지고 나의 선택이 달라지고 나의 시간이 달라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그럼 결국 나는 이전과 다른 세계를 살게 됩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는 세계의 결이 바뀐 것입니다. 화엄경은 바로 그 지점을 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 변화가 결코 나만의 변화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덜 날카로워지면 내 말은 덜 사람을 찌릅니다. 내 말이 덜 사람을 찌르면 상대는 덜 방어합니다. 상대가 덜 방어하면 대화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공기가 달라지면 관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연기입니다. 연결된 세계에서 한 사람의 변화는 절대로 한 사람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작은 파문처럼 번져나갑니다. 당장 눈에 띄지 않아도 분명히 번집니다. 화엄경의 수행은 현실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더 정교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걷는지,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참는지, 어떤 마음으로 거절하는지, 이 순간순간이 바로 수행입니다. 산속에서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밥을 먹는 자리에서, 일을 하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말에 반응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서 수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의 마지막은 거창한 결론이 아닙니다. 아주 조용한 결론입니다. 당신은 고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실패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거대한 그물의 한 매듭이고 그 매듭 하나가 전체를 비춥니다. 지금 당신이 조금 맑아지면 당신이 만나는 세계는 조금 맑아집니다. 지금 당신이 조금 덜 반응하면 당신의 삶은 조금 덜 무너집니다. 그 작은 차이가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이 달라졌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은 갑자기 바뀌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아주 큰 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바꿔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화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이 순간을 사느냐에 이미 화엄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다음도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